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한 팀이죠? 네, 정말 안녕하지 못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0연패? 네, 결국에는 20을 채우고 말았어요. 와, 근데 이게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프리뷰 때부터 가장 좀 회의적인 팀이 화이트삭스였었고,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통해서 주축 선수들이 더 빠져나가게 되면은 화이트삭스의 승률은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런데 현재 후반기 때 16패. 그러면서 20연패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진짜 치욕스러운 기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마지막 승리가 7월 11일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졌습니다. 더블 헤더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츠버그 3연전, 뭐 캔자스 3연전, 이제 레인저스 4연전, 시애틀 3연전 이렇게 딱딱딱 치르면서 이 연패를 탈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봤지만 한 점 차 패배가 또 5게임, 이제 석점차 이내의 근접전 패배가 10게임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를 졌다는 거지. 그리폴 감독도 우리 팀은 정말 연패를 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걸로 부족한 팀이고요. 제가 이제 근접전 승부에서 10게임을 패배를 했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를 내줬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겠냐? 감독입니다. 저희가 이제 패드 그리폴 감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감독의 지휘력이 얼마나 메이저리그 레벨의 선수를 다룰 수 있는지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딱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지금. 페드로 그리폴 감독이 지난 시즌에 지휘봉을 잡았는데 지난 시즌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성적이 88승 188패입니다. 감독이 없는 게 낫지 않아요? 마이너스 100이에요. 마이너스 100 승패 마진이. 감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하이삭스 경기를 중계를 하고 봤지만 사실 그리폴 감독은 나 사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폴 감독은 원래도 무명이었었고 사실 화이삭스처럼 이렇게 리빌딩 팀이 오는 감독이라면 선수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통솔력이라도 좋든지 아니면 정말 기발한 작전을 세울 수 있는 이 없는 살림으로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기지라든지 어떤 운영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 둘 중 하나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리폴 감독이 아직까지 경질이 되지 않고 있는가가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까지도 레인스토프 구단주는 해볼 마음 없다고 하더라고요. 17연패를 당한 다음에 라인스토프 구단주랑 크리스 게츠 단장이랑 페드로 그리폴 감독이 미팅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경질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게 왜일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리폴 감독이 라인스토프 구단주에 대한 불만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라인스토프 구단주는 승리자다, 경쟁하고 팬들을 사랑하는 구단주다라면서 좀 아첨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폴 감독이 지금 살아남고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구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 본인이 자리 지키려고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들을 마련하는 사람이었지. 지금 화이삭스가 팀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데는 일단 저는 감독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이걸 방치하고 있는 수뇌부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이미 좀 많이 무기력해 보이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플렉센도 이제 뭐 할 말을 잃었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렇죠. 그냥 매일 나와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마감 시한 때 중심 선수들을 이제 내주다 보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의욕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그러면은 사실 감독이 선수들을 좀 한데 이제 묶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뭐 그런 지도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7월 10일 이후에 화이삭스의 타격 성적을 좀 찾아봤는데 팀 타율이 1할 9푼, 팀 출루율이 2할 3푼 6리, 장타율이 3할 3리 다 매절 최하입니다. 20연패 기간에 2.4득점 평균적으로 올렸고요. 평균 실점은 6.6실점입니다. 이길 수가 없죠. 득실처럼 말이 안 되는 거지. 팀 타율, 출루율, 장타율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팀이 어떤 선수와 비슷하다 이런 컴패리즌을 한 번씩 내세우잖아요. 케빈 키어마이가 현재 타율이 1할 9푼 3리, 출루율이 2할 3푼 4리, 장타율이 3할 7리입니다. 키어마이한테 뭐 감정은 없지만 어쨌든 키어마이어 수준의 팀이라는 거예요. 현재 키어마이어 수준의 팀. 근데 문제는 수비에서는 키어마이어만큼의 모습도 못 보여준다는 택도 안 되죠. 택도 안 되죠. 올해 현재 DRS가 마이너스 68로 최하이고 이제 평균 대비 아웃카운트 처리를 의미하는 OAR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1, 29입니다. 지금 뭐 실책도 많고 저희가 뭐 중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레벨에 올라오면 안 되는 선수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플레이에서도 실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이거는 이제 중심 타자들이 선수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더 나올 것 같은데. 그 아지기엔 전 화이트삭스 감독이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화이트삭스 성적 보면은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최근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내와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진짜, 네. 그만큼 지금 화이트삭스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인데 특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선수들을 잘 융화시켰지.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원래 그리폴 감독 선임되기 전에도 아지기행 감독과 맞아요. 커넥션이 또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아직은 말 안 들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폴 감독은 좀 약간 상반된 컬러라서 수뇌부가 골치 아파하는 감독상이고 그래서 나이팅게일 USA 투데이 기자는 슈마커 말린스 맞아요. 감독이 아마 시즌 이후에 화이삭스의 새로운 감독의 강력한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슈마커 감독이 갈까요? 그런 팀에? 안 가지. 감독상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정권을 이제 보장을 하면 모르겠지만 슈마커가 굳이 그 힘든 환경에 문담을 이유가 있나? 어쨌든 지금 하이삭스는 굉장히 큰 오명을 쓰고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크게 안 바뀝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올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젊은 선수들, 이제 유망주들이 경험을 쌓아서 내년 시즌에 발전을 이룬다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하이삭스는 이제 팀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강도 리빌딩을 거친다고 하면 이거는 오래 가는 거죠. 네. 근데 심지어 화이삭스는 내년에 드래프트 픽도 9순위 안에 못 받아요. 빅마켓이다 보니까 로터리 픽을 2년 연속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성적이 아무리 메이저리그 최하위여도 10위가 드래프트 최고 순위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내년에도 좋은 유망주 얻기도 어렵고 더 이제 암흑기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SNS에 괜히 롯데가 현재 화이삭스와 붙어보면은 해볼만하다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화이삭스가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네, 제가 웬만하면은 메이저리그 팀이 이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이삭스라면 진짜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지금 현재 지금 화이삭스가 28승 124패 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1962년에 뉴욕 매츠가 120패 당한 게 역대 최다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거를 네.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페이스고요. 60년 매치도 창단 첫 해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기록이었었는데 지금 화이삭스가 이미 이전 시즌에 101패를 당했던 팀이 올해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그리폴 감독이 시즌 마지막까지 정질이 안 되고 자리를 보존한다? 이거는 총체적인 양국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 그리폴 감독이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감독이긴 한데 절대로 내년까지 자리를 보존해서는 현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올 시즌에만 14연패 이상을 벌써 2번이나 당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20연패 끊었다고 해서 또 10연패 이상 안 당하라는 법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메이저리그는 현재 2개 구단 더 유치를 하려고 커미셔너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30개 구단에서도 이렇게 메이저리그 레벨이 아닌 팀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건 메이저리그 질적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입니다. 오클랜드를 만나게 되는데 일정 안 좋아요. 오클랜드 만나고 또 양키스, 네. 뭐 컵스, 휴스턴,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지금 다 도전하는 팀들 만나기 때문에 컵스는 뭐 도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지역 라이벌에 질 수는 없는 그게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일정이 화이삭스가 좀 더 긴 연패까지 이게 진짜 메이저리그 역대 최장 연패까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61년 필라델피아가 23연패를 당한 게 1900년대 이후 최종 연패고 근데 그거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화이삭스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보입니다. 화이삭스 얘기를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